지난주 마지막에 저희는 그 챗GPT의 API를 이용해서 그 문서를 요약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해봤었던 거는 텍스트 파일을 요약하는 그런 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PDF 파일을 요약하는 PDF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것까지만 해봤었었죠. 네, 실제로 PDF 파일 그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두 개의 그 기능을 합쳐주면 PDF 파일을 읽고 요약하도록 만드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만 드렸었을 겁니다. 랩 5번 패키지 밑에 그래서 그 텍스트 서머리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텍스트 서머리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 파일 투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그 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 파일,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을 문자열로,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고요. 그 다음에 get GPT response라고 하는 함수는 그, 어, GPT API를 이용해서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서 응답을 받는 그런 함수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write summary라고 하는 함수는 그 텍스트가 있을 때, 서머리, 요약 정보가 있을 때 그거를 파일에다가 써주는, write하는 그런 기능으로 만든 거고, 메인은 얘네들을 이용을 한 거죠. 메인 내용을 보시면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 폴더 밑에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신문에 있었던 내용을 복사해서 신문 기사를 복사해서 만든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서머리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요약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 경로였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파일 투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텍스트 파일의 경로를 아규먼트로 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고 출력을 해봤었고 출력하는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GPT한테 그 어떻게 해라 시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그 어떤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를 주고요. 명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글을 요약하는 거다. 요약하는 거다. 근데 요약할 때 다음과 같은 포맷으로 요약을 해라. 이렇게 포맷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요약할 정보, 실제 기사는 요 끝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메시지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get GPT response에 이 프롬프트를 주죠. 프롬프트를 주면 요 함수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요 함수만 따라가 보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작성했었던 이런 메시지, 어, 비서다, 글을 요약하는 비서다, 그 다음에 주장과 내용을 요약하는데 이런 형식으로 요약해라. 글을 요약해야 될 글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 프롬프트가 여기 아규먼트로 갔습니다. 아규먼트로 가서 이 함수가 오픈AI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check complete 요청을 보냅니다. check complete 요청을 보냈는데 모델은 GPT-4o 미니를 사용하고요. 템퍼리처는 0.1이고 그다음 메시지 프롬프트의 역할은 시스템, 컨텐츠는 아까 전달받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거를 컨텐츠에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요청을 보내면 GPT가 응답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응답받은 내용들 중에서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그 첫 번째 원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게 이 컨텐츠가 그 신문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이
여기로 오죠. 함수를 호출한 곳에 리턴 값이 오죠. 리턴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봤고요. 콘솔 창에 출력을 해봤고, 콘솔 창에 출력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일에다가 요약 정보를 저장해라 라고까지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디다 만들어주냐면 아웃풋에 만들어줄 겁니다. 아웃풋에 아티클 서머리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주는데 두 가지 파일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원본 그 신문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GPT가 요약해준 정보예요. 이만큼의 기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준 거죠. 여기가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이고 저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10문장 이내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자 소개를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 그래서 텍스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문자열인 거죠. GPT한테 요청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GPT API를 이용해서 요청을 보낼 때에는 모든 게 전부 다 메시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라라고 하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아니면 이미지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때에도 이미지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에 대한 문자열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PDF 파일, PDF 파일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하고 그 추출한 내용을 여기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넣어서 보내주면 PDF 파일의 요약 정보가 오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PDF 파일을 읽고 거기에 PDF 파일에 있는 이미지나 뭐 표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텍스트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 코드를 거의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텍스트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PDF to TXT였었어요. PDF to TXT는 PDF 파일이 있고 PDF 파일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이런 내용을 해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그 파이뮤 PDF라고 하는 패키지만 더 인스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상머신 환경에 파이뮤 PDF라고 하는 파일 그 패키지만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 얘가 거의 모든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파이뮤 PDF 모듈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PDF 파일의 경로를 주시면 돼요. 얘가 PDF 파일의 경로죠. 그러면 문서를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오픈된 문서를 도큐먼트라고 별명을 준 거예요. 어, 이 도큐먼트 타입은 파이뮤 PDF 모듈에 도큐먼트라고 하는 모듈은요, 반복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도큐먼트 타입을 for 구문에서 써주게 되면 얘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별로 반복을 해줍니다. 페이지별로 반복을 해주고요. 그럼 우리가 호출할 그 메서드는 페이지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Text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그 페이지에 있는 문자열들을 텍스트들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텍스트에다가 덧붙이고 있는 거죠. 일단 비어있는 문자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도큐먼트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getText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해서 비어있는 문자열에다가 붙여주죠.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도큐먼트에서 두 번째 페이지를 읽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들을 추출한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뒤쪽에다가 덧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얘를 프린트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문자열들이 만들어졌나 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를 해본 거고요. 밑에서는 무엇을 한 거냐면 여기 txt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풋 폴더 밑에 파일을 오픈하죠.
라이트 모드로, 그리고 텍스트를 쓰기 모드로 오픈을 해서 UTF 파일 인코딩 타입으로 파일을 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같이 써주게 되면 여기서 PDF를 가지고서 도큐먼트 읽어드리겠다.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그 텍스트 파일을 아까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거예요. 문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네, 이 파일이 그 원본 PDF 파일이에요. 원본 PDF 파일이고요. 지금 엣지로 열려 있죠. 어떤 실제 논문이 만들어져 있고요. 논문에는 한글 제목과 영문 제목, 그리고 뭐 저자들, 논문의 제1저자, 제2저자, 저자들이 있고, 그다음 실제 여기 이런 텍스트들이 있죠. 자, 이런 텍스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저장된 파일을 한번 볼게요. 저장된 파일은 아웃풋에 있는 샘플이라고 하는 txt 파일이에요. 샘플.txt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있는 문자열 보시면 이건 그 저널, 그 논문이 출간된 그 저널의 이름인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PDF 파일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그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얘네들이 다 텍스트인 거고, 그 텍스트들을 읽어드리는 게 getText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저자들 있었을 거고요. 여기 abstract, 요렇게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영문 요약일 텐데, 이 영문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겠죠. abstract.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겠죠. 키워드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들을 잘 읽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문서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만들어져 있으면 얘를 아까 우리 만들었었던 이 파일에다가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해보시면 그 바꿔야 될 부분은 여기 기사 경로 대신에 그 텍스트로 바뀐 PDF가 있는 경로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저장하겠다라고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쓰는 거 대신에 얘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얘를 쓰는 거 대신에 아티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문자열인데 텍스트는 지금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웃풋에 들어가 있어요. 아웃풋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웃풋 폴더 밑에 있는 sample.txt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약이죠. 요약은 아티클, 그다음에 서머리, 파일. 여기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똑같은 폴더에다 할까요? 아웃풋, 샘플을 요약해라니까 summary.txt 이렇게 경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러면 PDF를 요약해서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되죠. 여기 메인을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좀 다른 정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정확도가 그 요약하는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보면 어, 아마 요렇게
저장이 됐을 것 같네요. 이런 내용으로 저장이 됐을 것 같고, 여기가 제목. 여기가 제목. 부제목은 영어를 그냥 부제목으로 했군요. 그 다음에 저자의 주장. 아, 뭐라고 요약을 했는지 볼게요. 이 연구는 밀 재배 관리를 위한 웹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성장 단계에서의 가상 환경을 매일 수집하고 뭐를 예측한다. 이런 과정 기반 적용 모델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무엇을 예측하고 웹 대시보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뭐를 추정하고 과거와 현재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추정하고 40년간의 기상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상 조건 예측하고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추정 고도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고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다. 요약 잘해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저자들에 대한 소개인데 이렇게 저자들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그다음에 무슨 과의 연구원과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마도 텍스트 파일, 여기 있는 텍스트 파일에 이렇게 저장이 됐겠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개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합쳐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요약해주는 GPT 활용하는 걸 했으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그쭉 순서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따로따로 한 거지만 따로따로. 얘를 PDF to text TXT를 먼저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서 그 다음에 텍스트 서머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지만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내용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자, 오늘은 PDF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파이미어 PDF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를 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샘플.pdf를 텍스트로 바꿔준 부분이 샘플.txt인데 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마 중간중간 좀 내용이 잘리거나 좀 이상해진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쭉 읽다 보면은요. 서론, 그래서 쭉 내용들을 잘 읽어드린 것 같아요. 잘 읽어드린 것 같은데 뭐 노동력을 농림축산부 어쩌고 저쩌고 동시에 뭐 안정적인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의까지 나왔죠. 요거 비교해 보면 여기까지 잘 읽은 거예요. 어, 그 PDF가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어요. PDF가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고 왼쪽 컬럼, 오른쪽 컬럼 여기는 나눠서 잘 읽어요. 나눠서 잘 읽고요. 지금 이 부분이죠.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어요. 첫 번째 페이지 딱 거기까지 잘 읽은 거예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각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주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페이지마다 뭐가 있냐면 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터. 이 푸터는 논문 내용에 대해서 그 논문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겠죠. 어, 논문집의 이름, 페이지 번호,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요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아닐 거예요. 각주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각주가 쭉 들어가 있죠. 각주가 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국농공학회 논문집이라고 하는 거는 없군요. 없나요?
쭉까지만 들어간 것 같군요. 18번 accepted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겠네요. 여기 accepted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아마도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각 줄을 다 읽은 다음에 과정 기반 작물 모형 이용한 웹 기반 설계 및 구축 이게 들어갔죠. 이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디냐면 헤더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본문의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모든 페이지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헤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PDF를 이렇게 변환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추출해야 될 텍스트와는 약간 무관한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읽어주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도 먼저 들어갔군요. 각주가 아니라 푸터가 먼저 들어가 버렸네, 보니까. 그러니까 헤더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푸터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뭐 데이터에서 터겠죠. 기반의 노지, 스마트 농업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줄을 이쪽에 두 줄을 보시면 문서의 헤더와 문서의 푸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페이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페이지가 나오고 있고 아마도요.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끝나고 나면 페이지가 어디서 끝나는지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여기 조금만 수정할까요? PDF to TXT에서 여기가 PDF to TXT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반복문 하는 부분이죠. 반복문의 페이지에서 읽은 거를 더하기 하죠. 더하기 하죠. 페이지마다 구분자를 넣어주면 페이지와 페이지를 구분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반복문 안에다가 full txt 그 다음에 더하기 그냥 는 할까요? 여기다가 full 아 아니다. 더하기는 이렇게 하시고요. 줄바꿈 두 개 정도 나올게요. 이게 줄바꿈이란 뜻이죠. 이게 줄바꿈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구분자는 대쉬 쓸게요. 대쉬를 한 50개 정도 넣을까요? 대쉬를 50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줄바꿈을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지 읽은 다음에 무조건 줄바꿈 두 개 들어가서 점선, 대쉬가 50개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줄바꿈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 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샘플.txt가 바뀌어 있을 텐데 요만큼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한 줄을 더 넣었고 아까랑 달라진 부분은요. 쭉 첫 번째 페이지 쭉 가다가 네, 요만큼 들어간 거예요. 요만큼. 줄바꿈 두 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줄바꿈. 줄바꿈이 여기서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페이지인데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첫 번째 문장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의 헤더와 두 번째 페이지의 푸터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터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찾아볼까요? 쭉 가보시면 아마 비슷한 패턴이 또 있겠죠.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쭉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가 먼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어, 세, 세 번째 페이지 가보죠. 세 번째 페이지는 헤더 부분의 저자. 그죠? 그러니까 짝수 페이지마다 헤더와 푸터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음. 여기는 헤더가 저자 이름들이고 푸터에는 뭐가 있냐면 논문의 이름과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먼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그 실제 논문의 내용. 이게 실제 논문의 내용은 여기가 실제 논문의 내용이죠. 관련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보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헤더와 푸터일 거예요. 헤더와 푸터. 마찬가지 여기 가보시면 헤더가 논문의 제목이죠. 논문의 제목이 헤더죠. 그 다음에 푸터는 여기 영어로 되어져 있는 저널 이름이죠. 네. 영어로 되어져 있는 저널 이름과 페이지 번호. 그거 헤더와 푸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 본문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면 저 헤더와 푸터를 없애버리면 모든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 있죠. 모든 페이지들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헤더와 푸터들을 제거하고 텍스트를 만들게 되면 인공지능 모델이 그 문서를 요약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 요약하는 내용에 들어가 버리면 자주 사용되는 토큰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무래도 요약할 때 저런 내용들이 조금 더 반영이 더 많이 될 거고. 근데 사실 헤더나 푸터는 요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정보들은 아닌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거를 하기 전에,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부러 좀 축소를 시켰어요. 일부러 축소를 시켰는데,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첫 번째 페이지는 약간 좀 예외예요. 첫 번째 페이지는 약간 예외인 게, 헤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헤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여기가 헤더. 그 다음에 여기가 부터. 헤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죠? 뭐 어쨌든 여기도 헤더가 있고요. 여기도 푸터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본문이 있어요. 안쪽에 본문. 그죠?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똑같을 거예요. 헤더가 있는 높이, 그 다음에 푸터가 있는 높이 똑같고요. 본문이 들어가는 높이 똑같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똑같죠. 그러니까 논문 그 저널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헤더가 들어가는 높이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가 들어가는 높이가 항상 같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는 크기가 항상 일정한 크기로 들어가요. 음.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문서를 잘라버리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페이지에서 요만큼만 선택하겠다. 위쪽 잘라버리고 아래쪽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여기 이 PDF 파일에서는 요만큼의 영역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해서 요약을 하도록 보내겠다. 이렇게 그 정책을 세울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그 PDF 모양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크기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PDF 파일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PDF 파일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숫자만 조금 바꿔주면 이 헤더의 높이, 요만큼의 높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푸터의 높이, 요만큼의 높이가 있겠죠. 요 길이만 바꿔주면 나머지 다른 PDF에서도
비슷한 로직으로, 비슷한 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라낼 때 좌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다라고 한 좌표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그 좌표를 크랍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요. 전달하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 좌표 두 개를 전달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잘라내는 사각형의 시작하는 위치, 그 다음에 잘라내는 사각형의 끝나는 위치,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x0, y0라고 하고, 여기에 좌표를 x1, y1이라고 하면 두 개의 좌표만 있으면 삼각형 크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라내기 위한 사각형의 왼쪽 상단 모서리, 그 다음에 잘라내기 위한 사각형의 오른쪽 하단 꼭지점. 이 두 개의 꼭지점의 좌표를 자르다라고 하는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좌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2차원 평면이잖아요. 그죠? 2차원 평면이니까 좌표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여기가 X좌표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수평 방향이 X좌표죠. 우리 수평 방향이 X좌표고요. Y좌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보통 좌표계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X축, 요거는 Y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수평 방향이 X축이고 수직 방향이 Y축인데 Y축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좌표가 커지는 걸로 보통 이렇게 고정관념 가지고 있어요. 음. 보통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좌표계를 설정을 하실 때에는, 화면에서 좌표계를 설정하실 때에는 수평 방향은 똑같아요. 수평 방향. 근데 원점이 어디냐면, 원점은 좌상단이에요. 왼쪽 상단. 원점의 위치가 아래쪽이 아니고요.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 상단,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X축 방향이고요. 이 원점에서 밑으로 스크롤하는 방향, 밑으로 내려오는 방향이 Y축 방향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웹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PDF 파일 문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사각형을 이렇게 자를 건데, 자, 요 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높이만 알고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를 헤더 하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하이트.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는 푸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는 푸터 하이트라고 할게요. 푸터 하이트.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좌표. 왼쪽 상단의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두 개의 값만 알고 있어요. 헤더의 높이와 푸터의 높이만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좌표는 일단 X좌표는 얼마? X좌표는 그냥 0이잖아요. 0. X좌표는 0이에요. Y좌표는 Y좌표는 이만큼 내려왔죠. 그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 좌표는 0이고 헤더 하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이거 알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구나. 문서의 위드스.
문서의 위드스는 알고 있다고 할게요. 어, 문서의 가로폭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서의 가로폭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 오른쪽 하단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하단의 좌표는 x좌표는 x좌표는 0에서 위드스까지 간 거잖아요. 0에서 위드스까지 갔고 아 하나를 더 알아야 되겠구나. 문서 전체의 높이도 알아야 되겠군요. 문서 전체의 높이도 알아야 돼요. 이런 값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값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파이뮤 PDF라고 하는 그 모듈을 이용하시면 이 PDF 파일에서 PDF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 PDF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가로 길이 안다고 생각하고요. 문서의 세로 길이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Y좌표가 하이트까지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다시 조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문서의 높이에서 빼기 푸터의 하이트를 빼준 게 될 거예요. 좌표 이해되십니까? 지금 너무 엉망으로 그려놨죠. 다시 한 번만 제가 조금만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조금만 깨끗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파이뮤 PDF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알 수 있는 값들은 뭐냐면 이 문서의 위드스가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문서의 하이트는 얼마가 되느냐. 이건 알 수 있어요. 요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서를 보고서 아, 헤더의 높이는 얼마겠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터의 높이는 푸터의 하이트는 얼마겠지. 요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문서의 위드스 알고 있고요. 문서의 하이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의 높이와 푸터의 높이를 알고 있어요. 이때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서 이 네 개의 값을 가지고서 PDF 파일에서 잘라낼 영역의 좌표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잘라낼 영역의 좌표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두 개의 좌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왼쪽 상단의 좌표와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개를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왼쪽 상단, 죄송합니다. 왼쪽 상단의 좌표는요. 일단 X좌표 보세요. X좌표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안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X좌표는 그냥 0이에요. 0인데 Y좌표는 요만큼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게 Y좌표예요. 얼만큼 내려왔어요? 헤더의 높이만큼 내려왔어요. 이게 이 점의 X좌표, Y좌표예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음. 자, 그러면 이 오른쪽 하단은요? 오른쪽 하단은 X좌표가 어디까지 갔어요? X좌표가 0에서 W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W까지. 그래서 여기는 X좌표가 W. 근데 Y좌표는 하이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푸터의 높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그 하이트 빼기 푸터의 하이트. 이게 이 오른쪽 하단의 좌표인 거예요. 오른쪽 하단의 좌표.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두 개의 좌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안쪽 부분만 딱 잘라낼 수가 있고요. PDF 파일에서 이 안쪽을 잘라낼 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만
텍스트들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그래서 좌표계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X축은 X축은 수평 방향이야, 수평 방향. 수평 방향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요. 그거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일반적인 그런 좌표축이랑 똑같아요. 근데 Y축이 우리가 일반적인 Y축하고 조금 다른 게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양수, 숫자가 커지는 방향이에요. 그것만 주의하시고 이 좌표를 어떻게 계산할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그림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 PDF 파일을 한번 잘라서 텍스트들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딱 하도록 할게요. 코드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